미 워싱턴의 흑인 역사박물관 개관식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부시 전 대통령에게 사진을 찍어주는 바로 이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하는 것 자체도 신선하지만 우리와 비교해보면 참으로 부러운 광경이죠. 최고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흑인 가족과 사진을 찍으려 합니다. 이리저리 제보와도 마뜩지 않았는지 옆에 있는 남성의 등을 툭 칩니다. 흔쾌히 휴대전화를 받아든 남성은 다름 아닌 오바마 미국 대통령. 한두 걸음 뒤로 물러나서 사진을 찍은 뒤 사진이 잘 나왔나 함께 확인까지 합니다. 수도 워싱턴의 흑인 역사문화박물관이 문을 연 날 두 전현직 대통령이 보인 소탈한 모습입니다. 부시와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의 인사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웃으며 어깨를 감싸 안고 손을 잡는 모습은 순식간에 SNS를 통해 전파됐습니다. Talk to each other. And more important, listen to each other. And even more important, see each other. 부시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 흑인 역사문화박물관 건립 법안에 서명한 인연이 있습니다. 부시는 보수, 오바마는 진보로 정치적 성향은 차이가 큽니다. 흑백 갈등과 정치적 대결로 갈라진 미국 사회에 두 전현직 대통령의 훈훈한 모습이 주는 메시지는 그 어떤 말보다 강했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1960년 이 존 F 케네디와 닉슨이 맞붙었던 미국 대선전의 첫 TV토론은 TV토론이 선거 판세를 바꾼 첫 선거로 유명합니다. 젊고 당당한 모습의 케네디, 그러나 당시 정치 거물이었던 공화당 후보 닉슨은 어딘가 불안해 보입니다. 이 광경이 미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그래서 이후 미 대선이 치러질 때마다 전 세계가 이 TV토론을 주목해 왔습니다. 클린턴과 트럼프 이 두 후보가 마침내 내일 TV토론에서 만납니다. 박빙으로 평가되는 현재 판세가 어디로 기울지 또 두 후보는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워싱턴 김무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리 시각 내일 오전 열리는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두 후보의 첫 맞짱 TV토론은 유권자의 80%가 넘는 1억 명이 지켜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후보는 미국이 나아갈 방향과 번영, 안보 등 국내 문제를 놓고 1시간 반 동안 혈투를 벌입니다. 테러 공포와 이딴 흑인 총격 사망 등에 대해선 상반된 해법을 내놓겠지만 둘 다 자신이 미국 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부는 뉴스입니다.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됐죠. 클린턴과 트럼프의 첫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경제와 안보 문제를 놓고 두 후보가 맞붙었는데 한치의 양보 없는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클린턴은 공화당 상징색인 빨강 정장, 트럼프는 민주당을 대표하는 파란색 넥타이 차림으로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안보 이슈에서 두 후보는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트럼프는 동맹국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했고 클린턴은 전통적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defend South Korea. They do not pay us, but they should be paying us because we are providing tremendous service. I want to reassure our allies in Japan and South Korea and elsewhere that we have mutual defense treaties and we will honor them. 북핵 해법으로 트럼프는 중국 책임론을 강조한 반면 클린턴은 트럼프의 한일 핵무장 용인론을 비판했습니다. China should go into North Korea. China is totally powerful as it relates to North Korea. His cavalier attitude about nuclear weapons is so deeply troubling. That is the number one threat we face in the world. 경제 이슈에서도 첨예한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And yes, I did. 두 후보는 사안마다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북핵 문제가 세계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라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북핵 문제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62대 27. 이번 TV 토론을 누가 더 잘했냐는 CNN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클린턴이 압승했습니다. 주요 현안 이해도에서도 대통령직 수행 적합도에서도 클린턴이 월등히 앞섰습니다. 클린턴이 또박또박 공격하면 트럼프가 목청 높여 방어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면서
워싱턴 포스트는 클린턴을 승자로, 트럼프를 패자로 평가했습니다. 첫 TV 토론에서 우세를 잡은 클린턴. 실제 대선 투표일까지 이 우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서지영 기자입니다. 환한 미소와 함께 토론장에 등장했지만 두 사람은 시작부터 인신공격성 발언을 주고받았습니다. She doesn't have the look. She doesn't have the stamina. But this is a man who has called women pigs, slobs, and dogs. 클린턴은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이었지만 트럼프는 냉정함을 잃은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I think Donald just criticized me for preparing for this debate. And yes, I did. And you know what else I prepared for? I prepared to be president. You were totally out of control. I said, there's a person with a temperament that's got a problem. Secretary Clinton. Woo! Okay. 트럼프는 특히 클린턴의 약점을 충분히 파고들지 못했다는 평입니다. I think what he did wrong is he had opportunities to actually attack Clinton, particularly on the emails, and he didn't take that opportunity. 첫 토론에서 승기를 잡은 클린턴. 하지만 4년 전 오바마 대통령이 1차 토론에서 롬니 후보에게 밀린 뒤 나머지 토론에서 역전을 한 만큼 성급한 예단은 금물입니다. 두 후보는 다음 달 9일과 19일 두 차례 토론에서 또다시 진검승부를 펼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미 워싱턴의 흑인 역사박물관 개관식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부시 전 대통령에게 사진을 찍어주는 바로 이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하는 것 자체도 신선하지만 우리와 비교해보면 참으로 부러운 광경이죠. 최고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흑인 가족과 사진을 찍으려 합니다. 이리저리 제보와도 맞듣지 않았는지 옆에 있는 남성의 등을 툭 칩니다. 흔쾌히 휴대전화를 받아든 남성은 다름 아닌 오바마 미국 대통령. 한두 걸음 뒤로 물러나서 사진을 찍은 뒤 사진이 잘 나왔나 함께 확인까지 합니다. 수도 워싱턴의 흑인 역사문화박물관이 문을 연 날 두 전현직 대통령이 보인 소탈한 모습입니다. 부시와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의 인사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웃으며 어깨를 감싸 안고 손을 잡는 모습은 순식간에 SNS를 통해 전파됐습니다. Talk to each other. And more important, listen to each other. And even more important, see each other. 부시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 흑인 역사문화박물관 건립 법안에 서명한 인연이 있습니다. 부시는 보수, 오바마는 진보로 정치적 성향은 차이가 큽니다. 흑백 갈등과 정치적 대결로 갈라진 미국 사회에 두 전현직 대통령의 훈훈한 모습이 주는 메시지는 그 어떤 말보다 강했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북한이 빠르면 3년 안에 미국 서부까지 도달할 핵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다. 미국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을 지낸 인사가 일본 언론에 한 말입니다. 현재로선 북한을 저지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도쿄 나시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앞으로 3에서 5년 이내에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미국 서해안 시애틀에 발사할 능력을 갖게 된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과 국가안보국 NSA 국장을 역임한 마이클 헤이든이 일본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헤이든 전 국장은 1994년 제네바 합의로 북한의 핵 개발을 잠시 늦췄지만 결국 클린턴, 부시, 오바마 행정부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현재와 같은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외교적 압력을 가하는 현행 정책과는 별도로 미국과 일본이 강경책을 포함한 플랜 B, 즉 대체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사드가 싫으면 북한 지원을 중단하면 된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반박했습니다. 헤이든 전 국장은 국제사회가 대북 정책의 변경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또 새로운 대안을 진지하게 논의해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나신아입니다.
풍샹그룹 사건을 조사 중인 중국 당국이 조선광선은행을 포함해 풍샹과 연루된 북한 기업인들도 소환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북한 기업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손을 대겠다고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도엽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랴오닝 홍샹그룹과 회사 대표 마샤오흥에 대한 중국 당국의 수사가 관련 북한 기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간 홍샹그룹과 손을 잡고 사업을 해온 중국 주재 북한 기업인들에 대해 중국 공안의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구하고 주로 손을 잡고 했는 거니 무역에 북한의 무역의 최고의 실세는 장성필. 특히 홍샹에 지분을 투자한 조선광선은행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공안에 소환된 관련자는 광선은행 단둥대표부의 부대표급 간부로 알려졌습니다. 조선광선은행은 대북 수출 관련 홍샹의 자회사인 홍샹실업발전의 대주주로서 홍샹의 자금 관리와 수출입 대금 결제를 대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북한 무역 대표들에 대해선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한편 홍샹의 계좌를 이용해서 한 제1 조선인 기업이 미화 15만 달러를 북한에 보내는 등 홍샹이 대북 송금 창구로 활용됐다는 의혹들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미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단계적 작전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전략폭격기 B-1B의 2차례 출동에 이어 오늘은 동해상에서 북한 잠수함과 SLBM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연합 해상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보도에 장덕수 기자입니다. 북한 잠수함의 출동에 해상 초계기가 공중 추적에 돌입하고 바다에서는 이지스함과 잠수함의 합동 탐지 작전이 이어집니다. 공중과 수상, 수중에서 실시된 입체 작전으로 목표물이 확인되고 해상 초계기가 투하한 대잠폭탄에 적 잠수함은 침몰합니다.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발사와 5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미해군이 동해에서 본격 군사 대응에 대비한 연합훈련을 실시한 겁니다. 특히 양국 해군이 북한 쪽 동해 수역에 근접해 훈련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더 이상의 도발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이번 훈련에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지상 표적에 대한 타격 훈련도 실시됐습니다. 한미 해군은 적의 핵심 시설을 포함한 그 어느 곳이라도 직접 타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적이 도발한다면 압도적 군사력으로 응징하여 한미 해군은 다음 달에는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참가한 가운데 연합 항모 강습단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